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어 사태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알통이죠. 이런 알통들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사태가 양지보다 좀 비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태가 엄청나게 저렴한 부위로 돼버렸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 거니까 뭐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앞다리 사태와 뒷다리 사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뒷다리 사태를 보시면 여기서 또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뜯으시면 종아리였던 부분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롱사태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아롱사태 부분은 뒷사태에서 뭉치사태에 해당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뭉치사태인데 이 아롱사태 양 사이드로 보시면 얘네들은 힘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쪽에는 힘줄이 없습니다. 아롱사태는 얇은 근막들이 지나가죠.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힘줄이 없는 뭉치 사태에서 이 아롱 사태를 빼면 이게 아롱 사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롱 사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사태에서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얘가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종아리하고 이렇게 여기 안에 사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뒷다리 사골입니다. 여기 종아리, 여기 종아리 사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크게 뒷사태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더 세분화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알맹이대로 하나씩 커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태 중에서도 좀 가끔 할머님들이 힘줄 없는 사태 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 뭉치 사태로 해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겉에 막만 제거를 하면 안에는 힘줄이 없으니까요. 이제 힘줄 없는 사태 찾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앞다리 사태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고등어처럼 생긴 그런 아롱사태가 나옵니다. 이건 뒷다리에서 나온 아롱사태고, 이건 앞다리에서 나온 아롱사태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으로 잠깐 놔두고, 앞다리살에서도 또 특이한 점은 상박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박살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롱사태보다는 좀 약간 똥똥하면서 여기 보면 마블링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박살은 부위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커팅을 해보시면 약간 다른 부위들보다 이렇게 마블링이 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롱사태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뒷다리에서 나온 아롱사태, 얘가 앞다리에서 나온 아롱사태, 얘가 뒷다리에서 나온 아롱사태. 얘는 상박살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롱사태를 이제 육사시미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 드리도록, 등급에 비해서 얘는 육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상박살이 넘버 9이면 여기가 마블링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운동을 해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이제 원래 상박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워 드시면 약간 부드러우면서 요 안에 스지가 있으면서 요게 약간 꼬들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부위용으로도 이렇게 가성비용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롱사태도 뒷사태 같은 요런 경우는 구워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짝 끼지 마시고 살짝 미디움 레어로 해서 구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골국 끓이시면 사태를 많이 샀거든요. 사골국 끓이실 때 얘를 같이 넣고 푹 끓이시면 육수도 더 진해지고 국물 맛이 훨씬 한층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골국 많이 안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4가지 요리를 들 수가 있는데, 추천드리자면 깍둑식으로 썰어서 사태찜을 해 드시거나, 이제 한우 갈비 같은 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마블링이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한우 사태를 섞으시면 느끼함을 많이 잡아줘요. 가격이 얘가 훨씬 많이 저렴하니까 좀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갈비찜 하시는데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사태를 좀 덩어리로 사셔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하셔가지고 찜을 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장조림을 하셔도 되고요. 장조림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덩어리째로 그냥 아예 넣어버리셔가지고 푹 삶으시다가 오버쿡을 때리시면 됩니다. 아예 푹 끓이셔가지고 손으로 해서 뭉개질 정도로 그렇게 삶으셔가지고 찢어서 간장 넣으셔가지고 졸이시면 되고요. 장조림, 사태찜, 사태수육, 번외로 사태로 육수 내시는 걸로 애기 이유식용 육수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태찜 같은 경우는 또막또막 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태만 넣고 찜을 하셔도 되는데 물을 많이 잡으시고 끓이시다가 이제 시판용 양념을 그냥 편하게 넣으신 다음에 당근도 요만한 크기로 넣으시고, 집에 냉동실에 은행 불러다니면 은행 넣으시고, 밤도 있으시면 밤도 넣으시면 되고요. 약한 불로 졸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조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토막으로 중
이렇게 토막을 치셔가지고 얘도 물을 많이 넣으시고 끓이기 시작하시다가 물이 어느 정도 줄으시면 대파 한 뿌리 꺾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통마늘 넣으시고 메추리알 넣으시고 간장은 부으셔가지고 약한 불에다 조리세요. 센 불에다 하시면 기포가 팡팡팡팡 치면서 흐물통 하면서 이게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한 불로 은근한 불에 조리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조림이에요. 조림이기 때문에 약한 불에 천천히 오래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수육 같은 경우는 사태를 사실 때 힘줄이 없는 사태를 사시면 안 돼요. 힘줄이 많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그냥 정육점 가서 힘줄 많은 사태 달라고 하세요. 수육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째로 삶으셔가지고 썰면 돼요. 이렇게 푹 삶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커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리들의 공통점은 냄비에 물을 가득 넣고 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후 장조림이나 수육, 찜 등의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센 불에다가 끓이시다가 끓기 시작하시면 불을 줄이시고 약한 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점 가셔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실 건지 판매자분께 설명을 하시고 덩어리로 살 건지 토막 내서 살 건지 상담 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